네, 잘 고른 종목하다 10종목 안 부럽다. 숨은 종목 찾기의 허정민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해외 곳곳에 숨어있는 종목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US스탁의 안동호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숨은 종목 찾기 주인공 스퀘어입니다. 네. 어떤 기업인가요? 예, 모바일 포스라고 해서 네. 다들 아시겠지만 그 단말기 있잖아요. 카드 그렇죠, 결제하는 거. 네. 여기 기업이고요. 이 결제 처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이 모바일 기기를 포스로 전환하는 스퀘어 리더, 그다음에 MTS, IC 칩, NFC 결제가 모두 가능한 스퀘어 터미널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중소형 가맹점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이 매출 구성은 순결제 수수료가 56%, 이 구독 및 서비스가 39%, 하드웨어가 4%, 이 비트코인이 10%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지역별 매출은 미국이 94.6%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해외 매출은 5.4%로 미미합니다. 네, 이제 모바일 포스와 결제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10%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제가 그 페이팔 소개할 때 잠깐 언급한 이 스퀘어 캐시라는 모바일 송금 앱이 있거든요. 네. 이 제가 아는 한 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유일한 앱입니다. 아, 네. 예, 이번 분기에만 비트코인으로 1억 2,500만 달러가 결제가 이루어졌고요. 이 18년은 그 1월에 시작된 걸 생각한다면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했다고 생각되고요. 네. 이 스퀘어 총 매출액이 11억 7천만 달러인데 이 캐시 앱이 2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함으로써 22%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출시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성장한 걸 보면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앱 다운로드 수에 있어서 페이팔의 벤모를 지금 능가했습니다. 네. 이 향후 벤모를 넘어서는 이 비뱅킹 모바일 서비스 리더가 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유일한 앱이 스퀘어 캐시라는 점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또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또 이제 블룸버그에서 좀 보니까 캐시 앱에서 이제 무료 주식 트레이딩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가까운 미래에 스퀘어 생태계의 중요한 기둥으로 성장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네. 있는데요. 또한 이제 무료 주식 트레이딩 관련 앱 중에 이제 로빈후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거와 직접 경쟁할 것으로 보여지고 로빈후드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 600만 명의 고객이 있고 현재 기업 가치가 76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 캐시 앱은 사용자가 1,500만 명 사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스퀘어 수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밀레니얼 세대가 사실 시장 판도를 움직인다고 할 만큼 사실 팥이 크잖아요. 네. 그런 만큼 사실 장기적 전망이 좀 좋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이제 스퀘어가 최근 이제 종합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 업체로 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과 뭐 고객 관리, CRM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스퀘어 캐피탈을 통한 간편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이 셋째는 위블리 인수를 통한 온라인 채널 확장에 있고 네 번째는 이 P2P 송금, 뭐 스퀘어 캐시, 뭐 스퀘어 직불 카드 출시하고요. 특히 개발자 도구인 그 스퀘어 SDK를 통한 클라우드 파스 영역으로 확장을 통해서 엔드투엔드 플랫폼 사업자가 되기 위한 패스파인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종합 비즈니스로서 나가는 방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사실 다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이 사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스퀘어만의 좀 강점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스퀘어의 강점은 이 뛰어난 기술이라기보다는요. 네. 이 가맹점이 필요한 그 모든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그 플랫폼에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 기기나 이 가맹점 계좌 개설, 뭐 결제 처리, 온라인 피지 등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하나의 채널로 통합하여 제공하고요. 이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단순화시켜서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 업종별 전문화된 가맹점 소프트웨어를 출시해서
이 고객 기반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보다는 이제 플랫폼이 좀 강점이 되겠고요. 또 편리함을 기반으로 지금 수요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앞서 전해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지역별 매출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지금 94.6%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 너무 치중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실제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스퀘어가 지금부터 그 글로벌 확장이 이 스퀘어의 성장 핵심이라고 말을 했고요. 네. 이 서유럽, 뭐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브라질이 다음 후보지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 지역이 최근에 들어서 그 몇 년 동안 이 스마트폰 보급의 급격한 성장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스마트폰 이야기를 한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스퀘어는 이 결제 거래 처리를 위해서 이제 모바일 장치에 연결되잖아요. 이 모바일을 통해서 또 분석, 송장 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또 이제 역으로 짚어보자면 미국 내 매출이 지금 9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또 성장이 또 힘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이 미국도 무시 못하는 게 좀 역으로 이 미국의 소매 그 사업장의 70%가 아직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1, 2년 내에 이들 중에 한 10% 이상이 포스 기기 설치를 뭐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그 설치하는 그 데이터들이 전부 다 스퀘어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컴퓨터를 넘어서서 이제 모바일로 편리하게 모든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지금 스퀘어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확장,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성장을 모색하고 또 미국 내 수요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위험 요인도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첫 번째는 이제 경쟁 압력 심화입니다. 네.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결제 영역에 있어서 이 저렴한 제품을 제공 중에 있지만 경쟁사들도 당연히 이제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 정책으로 이 스퀘어를 따라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글로벌 경기 침체 부분인데요. 이 전체 결제 금액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 새로운 소상공인 가입자가 줄어드는 게 좀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네 번째는 이 대체 솔루션 증가입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에서 많이 증대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는 할인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퀘어의 약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전반적으로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는 게 지금 가장 큰 스퀘어가 처한 이제 리스크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체적인 결제 금액이 줄어드는 점도 리스크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리스크를 잘 피해가야 하는 만큼 또 스퀘어 추이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스퀘어 주가를 보니까 이제 오늘 종가는 64달러 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연간 수익률 같은 경우는 14%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3개월 동안 흐름을 보면 20% 빠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중장기적으로는 뭐 성장 모멘텀이 긍정적이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약간 모멘텀이 부족한 편입니다. 네. 이 지속적인 경쟁 심화와 이제 기대를 밑도는 소프트웨어 매출 때문인데요. 이 단기적으로 이제 11월 6일에 그 실적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그때까지는 좀 관망 추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스퀘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게 이제 한풀 꺾였는데 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뭐 계속되고 있고 이 현 시점은 중장기 반등을 위한 뭐 준비 단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단기 모멘텀이 좀 부족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좀 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또 당장 11월 6일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실적 상황도 주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숨은 종목 찾기 함께 하셨고요. 오늘은 모바일 결제 처리 서비스 스퀘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US스탁 안동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